푸조 308SW. 네, 계기판이 흰색 바탕에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꼭 스포츠카 그 계기판처럼 귀엽게 생겼습니다. 손풍구도 벤츠처럼 동글동글하게 손풍구가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네, 스틱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이 수동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1단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가 처음 출발할 때는 약간 꿀렁꿀렁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계기판이 상당히 이쁩니다. 네. 계룡산 온천까지 세종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좀 꿀렁꿀렁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속력을 좀 낮춰야 됩니다. 올해 한 몇 달 전인데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SK 엔카에서 37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주행거리가 현재까지 한 29만 킬로 달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39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연비가 20km가 넘고 디젤 기반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예, 연식은 2014년도 연식으로, 연식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키로수가 29만 킬로 뛰다 보니까 370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2014년도식은 한 600만원이 보통 넘어가는 게 시세인데 키로수가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그렇고 뒤에 짐 싣는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 뒤에 이제 뒷좌석을 젖히면은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계속 예. 직진입니다. 이제 가속을 처음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렇게 운전하기는 상당히 괜찮은 차입니다. 예. 푸조 차량이 프랑스에서 만든 차량인데 유럽 차들이 좀 안정성을 좀 많이 강화시켜 가지고,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뒷좌석도 안전벨트가 매지 않으면은 경고등이 이렇게 소리 나면서 울리게 돼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세종 시내 이렇게 모습인데 세종 시내는 50km 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교차로에는 30km 밖에 못 달립니다. 가속을 할래 할 수도 없고, 빨리 달린다 한들 다 교차로에서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세종시가 출범할 때부터 행복도시라고 그러죠. 여기 이 도심 지역에서는 자전거나 이런 녹색 기반의 녹색 성장 도시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전거 길도 굉장히 크고 넓고, 인도만 봐도 거의 도로 수준입니다. 이 옆에 봐도 자전거 길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도로의 반은 자전거 길이고,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넓은 도시 봤습니까? 인도가 거의
도로 수준입니다. 도로 한 2차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자연 친화적 녹색 녹지가 51%가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녹지율이 높습니다. 자전거 도로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너무 좋습니다. 언덕도 없고. 네, 그래서 출퇴근을 공무원들도 국가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어떻게 아빠? 괜찮아, 그냥 있어요. 예. 그 자전거 길도 잘 발달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가속을 절대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30km로 가고, 이제 버스들이 간혹 이렇게 황색불에 이렇게 지나치면 이거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되겠고요. 지금 뭐 여기 앞쪽에 남부경찰서, 세종 남부경찰서 새롭게 건설된, 올해 건설돼서 이렇게 입주돼 있는데, 경찰서 모양이 상당히 틀리죠. 거의 뭐 어디 건축 회사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건물도 상당히 이렇게 잘 디자인 요소가 잘 구비돼서 권위적이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봐도 이게 교차로 부분은 30km 달리도록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가속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게 2012년부터 새로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넓고 쾌적하고 계획도시답게 시원하게 잘 사통팔달 잘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조금만 가면은 세종시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예, 이쪽이 이제 금강을 기준으로 남쪽 부근에 있으면서 3생활권, 4생활권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 북쪽에는 1생활권서부터 2생활권, 그리고 5생활권, 6생활권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네, 이제 세종시청이 되겠습니다. 세종시청 의회 건물이 되겠고요. 이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세종시청 본관인데, 이게 나룻배 모양처럼 생겼어요. 배 모양이죠. 완전히 나룻배 모양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이제 금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 나룻배 모양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도시 모양이 상당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바둑판처럼 쭉 이어져 있고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는 이게 50km로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속도 할 수 없고, 학교도 이제 아파트 주변으로 계속 주변에 다 모여 있어서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학교 시설도 새로 건설된 만큼 아주 깨끗할 뿐만 아니라 또 기자재도 교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이 학교에 그 컴퓨터 노트북인가요? 태블릿 PC 뭐 이런 게 좀 보급됐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세종 시내는 뭐 이렇게 좀 자전거 도로 위주로 되어 있고, 이제 넓은 도로가 지금은 요 부분은 그래도 넓은 도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좁은 도로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교차로마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삼생활권이 되겠고요. 대평동이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상가가, 공실이 여기는 좀 덜한 편이긴 한데, 이제 강 건너에 그 한솔동 그 천마을 부분은 12년도에 처음 세워져 있는 그쪽 그 상가는 많이 공실이 많습니다. 여기 삼생활권의 요 대평동 상가는 그래도 공실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세종 문제점이 이제 인구가 지금 40만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실률이 많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좀 세종 시내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입주한 곳은 없거나 또 잘 팔리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향후 2040년, 2040년, 뭐 2050년도까지 뭐 8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긴 하지만은 아직도 뭐 기간이 많이 남았고 이제 2022년입니다. 지금 세종 1생활권하고 4생활권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6생활권의 6-3하고 6-4생활권이 아파트가 일부 지금 짓거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아파트 질 부분이 6생활권하고 5생활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완전히 입주하게 되면은 세종시의 인구는 지금 40만 명에서 적어도 50만 명은 훌쩍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원이라든지 그 면 단위에 있는 논청 지역이 행복도시 요 아파트 밀집된 지역만큼 발전하게 되면 80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여기 행복도시에 있는 1생활권서부터 6생활권 사이, 그 중에서도 1생활권에서 4생활권, 지금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원읍은 아직도 농촌입니다. 네, 아직 개발이 옛날 그 모습이고, 다만 거기에 이제 그 세종 캠퍼스로 대학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이 2개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원룸이나 이런데 자취하는 학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농촌 지역으로 지금 뭐 논이나 밭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하면은 복숭아가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와인이나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지역 특산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한누리대로인가요? 이제 그 다리 부분이 조금 보이다 말인데, 네. 지금 계룡산 온천 지역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은 동학사로 가는데, 거기 계룡산 국립공원 가는 그쪽에는 이제 계룡산 온천이라고 온천지구도 있고, 그 옆길로 이렇게 그 국립공원이지만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올라가는 산행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긴 뭐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요. 동학사는 워낙 뭐 10번 이상 가봤기 때문에 굳이 뭐 입장료를 내고서, 그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어졌는데 동학사에서 받는 입장료가 또 있고 주차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지금 올라가는 데는 국립공원의 이제 다른 쪽 방향으로 온천지구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그 중간 정도 되겠죠. 계룡산 국립공원이. 그래서 가깝습니다. 세종시에서도 한 20분, 뭐 많아야 한 25분
뭐 그 정도 거리밖에 없습니다. 대전도 한 뭐 30분 이내로 계룡산 국립공원을 갈 수 있고, 도로가 이렇게 시원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으로 가는 그 전용도로입니다. 네. 왕복 8차선으로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8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인데, 이제 초입은 이제 70km로 달리다가 이제 80km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샛길로 빠지면은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도로가 되겠죠. 이제 주변이 녹지 지역이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녹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쾌적합니다. 예, 공장도 그렇게 거의 없고, 확실히 이제 요 세종 대전권은 이게 공기도 좋고 주변 녹지도 좋고, 이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호남이나 영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좀 빨리 갈 수 있다는 점, 교통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대도 이게 이쪽에서는 막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대전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좀 많이 막힙니다. 아무래도 이 세종이 중앙정부청사나 세종시청이나 일부 관공서만 있고, 직장이 이렇게 회사나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책연구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뭐 공무원 아니면은 연구원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대전권을 가지고 이렇게 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종이 집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으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출퇴근이 이제 번잡합니다. 이제 대전하고 세종은 뭐 거의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그다음 경기도하고 이렇게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진 것처럼, 대전, 세종, 그리고 이제 충북의 이제 청주시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거의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수도권처럼. 그래서 지금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부산, 울산, 경북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는, 수도권처럼 이렇게 묶는 경향이 있는데, 세종, 대전, 그 다음에 청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특히 오송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KTX를 타려면은 오송역까지 BRT라고 그러죠. BRT 전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전용도로로 BRT를 타고 한 3-40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이나 특히 인전 중앙부처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오송역까지 가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4-50분입니다. KTX 타고 올라가면은 서울까지 5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50분이니까 차라리 이 세종역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충북 도민들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은, 세종이나 유성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세종역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오송역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활용도 측면이나 이 세종역은 좀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제 주관적으로 확실히 듭니다. 네. 네, 이제 동학사 표지판이 좀 보이고 있죠. 네. 네, 여기가 좀 도로가 쌩쌩 달려가지고 사실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요일 같은 날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 오토바이 뭐 그 종류 많죠. 좀 비싼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뭐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어깨 위로 이렇게 올리신 분들 많이 타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수도권 쪽 외곽 그 경기도 쪽 가는 부분보다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자동차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들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짝지어서 많이 또 무리를 지어서 많이 다닙니다. 예. 그렇다고 뭐 클락션을 빵빵 대거나 이렇게 뭐 함부로 운전하거나 이런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별로 없고 좀 점잖게 운전들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충청도가 이거 양반의 도시라고 클락션도 많이 울리진 않습니다. 여기는 뭐 늦게 간다고 이렇게 뭐 클락션 울리거나 이런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느낀 건데 대전, 세종 이런 데 전철 탈 때 아니면 KTX를 대전역에서 만약에 탈 때 뛰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늦는다 해도 티켓을 환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걸어 다닙니다. 네, 너무 놀란 게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이 뛰어다닙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대전역에 KTX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 보면은 뛰어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양반의 도시입니다. 네. 다만 오송역은 뛰어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중앙부처 사람들이 거의 수도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죠. 항상 뛰어야 산다. 네. 빨리빨리. 지금 세종에서 동학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계룡산 국립공원 가는 길입니다. 네. 아주 한적하죠.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그 도심에서 국립공원 가는데 이렇게 한적하게 가는 길, 특히 일요일에 막히지도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주변에 뭐 둘러보면 다 농촌입니다. 다 농촌 지역이고 차량도 많지 않고 한가합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사색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뭐 이렇게 안 막히는 도로 진짜 없죠.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 각지 경기도, 인천, 서울 안 막히는 도로 지금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지체되고 평상시 가는 길보다 1시간 늦게 가는 게 보통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밤 늦게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이제 밤 늦게 또 막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는 길이 좀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푸조 308 SW 디젤 차량인데 연비가 20km 넘습니다. 네, 지금 계기판 한번 봐도 지금 20km예요. 20km. 20 땡땡으로 적혀 있죠. 네. 연비 너무 좋고 연비 깡패입니다. 네. 370만 원이면은 솔직히 뭐 국산 중고차 사기도 어려운 돈입니다. 근데 14년도 산인데 키로수가 29만 뛰었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엔진 오일 잘 갈고 제때 이렇게 잘 이렇게 소모품 갈아주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이렇게 과속 안 하고 1단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까지 가는 길이 지금 뭐 단풍이 아직 들진 않았는데 녹색입니다. 아직. 네, 녹색 향연입니다. 아마 내장산이 11월 한 중순 되기 전에 11월 한 7일서부터 10일 사이가 절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는 아직 단풍 안 들었습니다. 네, 여기 계룡산 국립공원 가는 동학사 가는 길인데 가속할 필요도 없고 도로도 뭐 이렇게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뭐 상관없고 그래봤자 뭐 10분 차이입니다. 10분 동안 뭐 이렇게 그냥 금방 지나가죠. 뭐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일단 돌아서 나와. 다음 안내까지
사실 이 차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 운전을 위해서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운전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66m 앞 좌회전입니다. 천천히만 다니면은 뭐 초보 운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약 내비가 300m 가르쳐 주는 앞 대로 지역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면 됩니다. 네. 약 300m 앞 그리고 뭐 요즘 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 앞질러 가기 때문에 그냥 비켜주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뭐 잠시 후 하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6m 앞 좌회전입니다. 네. 맞아. 됐어.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돼. 네모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이렇게 뺑 돌아야 돼. 돌아서 가면 돼. 뭐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쪽으로 쭉 가. 쭉 가서 삥 돌으면 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3m 한 바퀴 뺑 도는 거야. 그래서 이 뭐 차량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 운전해도 이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없으면 뭐 돌아서 가면 되는 거고, 네, 잘못 들어도 차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네,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도 없습니다. 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가요. 오른쪽으로. 조심해서.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음식점도 많고 이렇게 외식할 때가 많습니다. 이쪽에서 돌아서 가네. 껴들으면 돼.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한적합니다. 이쪽 차선 타야 돼. 왼쪽 타야 돼. 아니, 탈 필요 없다. 계속 차가 이어져 있네. 직진해서 쫙 가. 오른쪽으로만 빠지지 말고 계속 직진. 빨간 선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계속 직진.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학사면은 그래도 유명 관광지거든요. 네, 계룡사 국립공원 자락에 많이들 오는데 차가 그렇게 막히진 않습니다. 60km. 차도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이게 단풍 절정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차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도로가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죠. 이렇게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세종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푸르른 산이 이렇게 앞에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런 데는 서행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죠. 공사 차량도 많고. 아마 단풍철에는 지금 여기 가는 구간이 밀려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밀린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타요. 오른쪽. 조금 있으면 좌회전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아니야, 왼쪽이다. 왼쪽. 미안. 미안. 왼쪽으로 왼쪽. 나중에 왼쪽으로 좌회전해야 돼. 껴들어 천천히. 오늘 날씨도 이제 화창하게 이제 겠습니다. 약간 구름이 꼈었는데 이제 화창하게 겠습니다. 요 초입 부분만 이렇게 이제 동학사로 가기 위해서 좀 막힙니다. 일단 가는 길은 요 정도 차량을 마치고 입구에 도착할 쯤에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계룡산 온천까지 동학사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